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지난 주말 미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마감이 돼서 당연히 시가 갭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기대는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정도로 강할까? 이 정도로 강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참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3%에 육박한 상승과 코스닥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오늘 굉장히 좋았구나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승 폭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들 이 굉장히 좋았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LG 계열 그룹과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최근 바닥에서 빡빡 끼었던 이 석유화학 섹터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까지 해서 특정 대형주 섹터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등이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 합의 1조 4천억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초에 들어왔던 개인의 매도세를 거의 압도할 정도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투심을 어느 정도 살려준 그런 하루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닥의 시가 그 거래대금이 4조에서 5조대를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이제는 이 거래대금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드네요. 과거 2020년 3월 이후 막대하게 들어왔던 유동성에 기반한 시장의 거래대금 이전의 시장은 평균적으로 5조 원대 거래대금에서 움직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냥 과거의 거래대금으로 지금은 회귀했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대금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해봤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그나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줘서 여러모로 시장의 숨통을 틔워준 그런 하루여서 오늘도 참 시장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변화니 생각보다 강력한 반등.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듯 합니다. 시장 흐름에 맞추어 변화는 시황에 맞추어 CPI 발표까지 상반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회원 방송도 오전만 좀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의 시장이 19년도 1월 달에 흐름과 흡사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말 랠리가 없었던 만큼 연초에 뭐 어느 정도 시장이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거시적인 부분에서 최악의 막 그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실적 뷰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등등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데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시장,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경제가 완전하게 침체로 안 빠져들었다, 아직까지는 살만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 얼마나 경제가 빠그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더 급락을 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가느냐로 저는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증시가 올라오니까 시장 여러 곳에서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오네요. 안도랠리가 시작이 됐다. 다시금 골디락스 장세가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공포가 많을 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고, 시장에 이 긍정적인 뷰가 많아지고 더더욱 많아질 때는 서서히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은 시장이 의심을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긴가민가. 지난주도 올라오면서 이게 지금 반등을 해야 되는 거야? 반등하는 게 맞아? 라는 긴가민가, 이런 좀 확신이 없는 긴가민가한 이런 순간이 오히려 좋은 장이고요.
반대로 더 갈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바로 사야 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 때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증시는 나름 저는 굉장히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는 시장이에요. 작년에는 굉장히 좀 암울했고 그렇지만 올해는 기대도 많이 됩니다. 어차피 박스권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차피 좋아하는 종목을 좀 놓쳤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사도 다 그 자리 내려와 있을 거고 다시 올라가서 팔면은 또 내려올 것이고 또 올라가서 팔면 또 내려올 것이고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박보다는 누적 수익이 훨씬 많은 그런 장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면 신용융자 지난번 이후로 대폭 감소를 했는데 17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5조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고객의 탁금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 신용도 점적으로 내려오겠죠. 이 신용이 다시 늘어날 때 조금 경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143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1240원대까지 거의 회귀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에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조금 경계를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뭐 당일 차트만 보더라도 월등하게 지수가 좋았고요. 중간에 조금 눌림은 있었는데 이게 항생지수가 잠시 짓눌릴 때 조금 약간 흔들림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합이 1조 4천억을 매수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매수세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약간은 조금 재미없는 시장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오늘 또 테마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강한 종목군들도 많았고요. 중간중간 상승폭이 굉장히 큰 종목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연초 모든 전망들이 상저하고를 주장하면서 온갖 공포를 주던 시장이 잠 몇 번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덧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 줄줄 흘러내리던 시장을 단 3거래일 만에 끌어올리는 것을 보면서 시장의 변화가 참 빠르구나, 그리고 하루도 쉼없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쫓아가기가 참 버겁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시장의 최악의 실적 발표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량주가 선발로 시장을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작년부터 꺾여서 내려오고 있던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더불어 지난 금요일 미 증시를 상승시킨 고용지표의 둔화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우려한 연준의 추가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뷰가 시장 메이저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시킨 듯 보여 나쁘지 않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아마도 이번 주 있을 10일날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이 있죠. 10일이죠. 10일인가? 일정이 잠시만요. 내일이네요. 내일 있을 파월 연설의 파월 의장의 연설과 더불어 CPI도 발표될 건데, 일단은 시장은 부정적인 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때까지가 반등의 시점으로 보면서 좀 더 시장의 상승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일의 경우 장 초반 미증시 상승에 따른 시가 갭 발생 이후 금융투자의 단기 매도 물량 종료와 매수 스위칭에 더불어 외국인의 지속적인 코스피 대형주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조 3천억가량의 대량 수급을 동반해 양시장 다 21선까지 돌파하며 상승이 나왔네요. 일단 오늘의 상승이 내일 정도는 잠시 눌러주고 가는 흐름 정도 예상하면서 최근 강한 수급이 동반된 종목들 눌림목을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굉장히 좀 센 시장이고,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요 며칠, 네이버 카카오 필두로 요 며칠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연초의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 로봇 주도주 등급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등 속 네카오의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뭐 중국 소비주야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냥 좋은 것이었고, 뚜렷한 변화는 그들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바닥권 반등하는 대형주의 힘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저는 몹시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공략 포인트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려보고 매수해서 수익 낼 계획입니다. 반대로 작년에 주도주는 다 죽었네요. 반등을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 나왔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3분기보다 실적은 좀 줄었죠. 보통 4분기 때 이런 뭐 일회성 비용들 많잖아요. 뭐 세금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금도 있고 뭐 이제 재고 자산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실적 감익이 항상 있는데, 일단은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물량도 늘었다라는 점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2차전지 전체에 바람을 넣어주게 된다면 코스닥도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보면 될 듯하고, 거기에는 이제 오늘 밤 테슬라의 반등이 어떻게 될지 또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 가격 인하를 했는데 7만 대가 갑자기 계약이 됐다, 뭐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요. 일단 2차전지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도 내일은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좋았기 때문에 그냥 좋았다 정도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을 떠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섹터와 테마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구별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선별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요. 그러한 매매 사이클은 평생, 우리가 주식하는 평생 순환하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의 로모테머가 오늘도 시장엔 데자뷰가 됩니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못 오르고 어떤 종목은 무지하게 가고 한번 끼는 종목은 항상 시장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랬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아도 끼 많으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제가 시장을 매일 정리하면서 글을 작성을 하죠.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매매도 하지 않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매일같이 보고,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매도 하지 않지만 보고 있고, 그런 이유가 큰 틀에서 움직임을 알아야 그거와 파생이 돼서 내가 매매할 종목군들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아무튼 시장에 강하다 보니 장중 엄청난 순환이 많이 터졌던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럴 때 다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내동 매매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 섹터. 주말 사이 로봇 관련해서 한중희 부회장 발언이 오늘 제대로 시장에 먹히면서 로봇 관련주 오늘 제1 테마가 맞았고 가장 뜨거웠던 테마였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일가에서 강한 흐름 이어왔고요. 일단 1월 11일 날 3자 배정 유중 납입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 스펙 6호, 머스트 스펙 4호 뭐 이렇게 강세였는데, 일단 삼성 스펙 6호 같은 경우 상장할 때 상장 목표 자체가 로봇 유통이 이 합병 대상 기업으로 이 작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 삼성 스펙 6호다 보니 삼성 스코 6호만 상가에 간 거고요. 일단은 상한가가 하나 나왔으니까 내일장 한 번 정도 더 봐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이제 거래를 튀면서 올라왔는데 내일 눌림목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SBB 테크나 유로 메카는 기존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인탑스는 삼성 OEM 사업을 이미 수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G 감속기, 우린 PTS, M&A 등등인데요. 우린 PTS는 뭐 테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 SPB테크 정도, 그다음에 삼성스펙, 휴림로봇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SPB테크나 뉴로메카는 매도를 전량 다 한 상태고요. 지금은 로봇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로 SPB테크는 1월 17일 날 71만 천주의 이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3호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갈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 규모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저는 바닥을 잡아준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그때 다시 한번 올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이 바닥을 잡으면은 과거 좋은, 그 제가 과거에 맥스트라는 종목을 역헤드앤 숄더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주말 사이에 이제 치매 치료제 미국에서 허가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도 관련주가 좀 세게 움직였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파인이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나쁘지 않았고 내일도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네요. 대형주 최근에 수급이 강력한 종목군들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태양광은 4분기 나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중소형주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 체크를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그 다음에 삼지엔터,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투신이 들어왔고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투신의 매도만 없으면 추가 상승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삼지엔터도 보셔야 되고요. 원전 같은 경우가 장 후반에 이제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죠. BHI부터 해가지고 G2파워, 에너토크 등등,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까지 전부 다 움직였는데요. 일단 저는 처음에 우간다라고 해서 약간 거부감을 좀 느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환호를 하니까 내일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 거의 대부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원전이 시가가 뜰 거예요. 뜨는데 그 뜨고 나서 물량을 소화하냐 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가주면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지 이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더라도 거의 뭐 빨간색 시장이어서 다 좋았다 정도 해석이 되네요. 그냥 다 좋았다, 나쁜 게 하나도 없었던 시장이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나스닥도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았고 21선을 회복하고 좀 올라와서 CPI 발표 때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나스닥도 이런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겠죠. 그 이후에 꺾이더라도요 회복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먼저 지금 좀 올라갔는데, 특히 코스피가 오늘은 코스닥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상승은 단 3일 만에 이 바닥에서 2200포인트를 깨고 나서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수가 저점에서 지수가 8%, 8%가 그냥 3거래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3거래일 동안 8%가 올랐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5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이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 버벅거림이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의 강도가 좀 빨라서 그렇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급하게 좀 이렇게 올려놓은 이후에는 이렇게 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좀 약한데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코스닥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여서 일단 대형주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낙수 효과가 중소형주로 퍼지면서 중소형주 장세가 나오면 그때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 반등과 궤를 같이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 강력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갔다, SK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갔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강했죠.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가 신고가 영역,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 돌파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돌파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돌파인데 아무래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좀 밀려서 갭을 메꾸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카카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7만원 근처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워낙 많이 밀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73%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는 물려도 저는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리에 물려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에서 올라와서 만만하다, 종목이 만만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만만하다 라는 생각이. 자, 바로 오늘 로봇으로 좀 넘어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단기과열 기간에서 지금 오늘도 9%가 올라왔습니다. 뭐 가끔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막 쏘고 단기과열 끝나고 한 차례 더 올라간 다음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상징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로봇 종목군들의 순환은 조금 여러 차례 대장주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이제 그렇게 막 두각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오전에 일단 SBB테크가 오전에 상승률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률로 보면 오전에 유로메카와 SBB테크 그리고 푸른기술 그리고 가장 빨리 움직였던 삼성스펙 6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스펙 6호는 워낙 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할 타이밍을 좀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삼성스펙 6호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 구간에서 최근 거래 대금보다는 그나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이 높지 않다면 한 차례 정도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이런 삼성 스펙 6호를 제외하면 SBB테크와 유로메카가 좀 강세였는데요. 사실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은 딱 두 종목이니까 로봇주, 시가베팅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일단 유로메카는 좀 들어가서 일부 좀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손절은 아닌데 한 1점 몇 프로? 1.5% 정도? 2% 정도 손절이 나온 것 같고 아침에 먹은 거만큼 좀 토해 냈던 것 같고요. 반면에 SBB테크는 들어갔던 거는 제법 꽤 이제 둘 다 거의 10% 이상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얘는 수익은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감속기 관련된 종목은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를 좀 봤고요. SPG는 시가총액이 좀 높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장 초반에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봤었고 그 이후에 로봇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의료용 로봇을 이제 만들었던 회사인데 과거에 한 번씩 삼성과 엮였던 부분입니다. 장중에 이제 공시가 그러니까 기사가 좀 나오면서 VI에 좀 들어갔는데 VI 풀릴 때 들어가서 뭐 단기 고점에 일단 짧게 한 2% 정도 매도를 좀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순환이 터진 게 점심시간 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순환이 좀 터졌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거래가 많았죠. 저는 이 재료로 바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21선 돌파하고 여기 있는 매물대 돌파할 때 좀 빠르게 시세를 보고 좀 들어가서 좀 빠르게 한 4~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매우 강해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매도하는 시점 자체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돼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매도를 하고 봤더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과거에 끼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한 차례 하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파동이 나온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나와도 뭐 큰 기대는 하지는 않고 보려고 해요. 큰 기대 안 하고 여기서 뭐 눌렸다가 한 차례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 바닥에서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로봇은 이제 SBB테크라든지 뭐 시총이 나는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좀 움직였었고요. 자, 어제 뭐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솔트룩스가 강하게 거래를 동반해서 좀 올랐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더 오르다가 일단은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GPT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챗 GPT 관련해서는 순환이 다른 종목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 또한 이 AI 관련해서 과거에 대장주였던 종목입니다. 음성인식 기술 관련해서는 대장주였던 종목이고요. 주가의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의 갭이 상당히 많이 떴었는데 이런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는 까다로웠던 종목이라 시가에 공략하기보다는 이 의미 있는 음봉이 걷어지는 자리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유리했던 종목 같고요. 아침에 이런 자리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순간 돌파하겠지 하고 들어가서 맞아버리면 이 하락폭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오전장에 이런 구간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거가 나온 이후에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걷어가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가 보통은 진성 돌파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런 구간들에서 매매하면 이게 이제 대장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내기 편하죠. 일단은 이 종목도 이런 구간 돌파 이후에 오늘 강한 시세를 장중에 거의 20%대까지 나왔는데 눌렸을 때 좀 지켜볼 계획이고요. 저도 돌파 라인에서 들어가서 한 3%, 이것도 한 3% 정도 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로 일단은 종목을 좀 봤었고요. 돌파로. 자, 그 밖에 다올 인베스트먼트 오늘 거래대금 순위로 보면 3위 정도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거래대금은 합격. 거래대금은 합격, 거래량도 합격입니다.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올 투자증권에서 다올 자산운용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죠. 다올 자산운용이 아니라 얘는 다올 인베스트먼트인데 왜 그걸로 이렇게 밀렸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로 내일장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시가에 매우 강하게 거래가 좀 들어왔었는데 일단 시가 갭을 좀 들고 출발을 해서 시가부터는 좀 보지는 않았었고 중간에 돌파하는 흐름 쭉 밀렸다가 돌파하는 흐름에서 들어가서 그냥 짧게 1.5%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1.5% 정도 많이는 좀 못 먹고 이 구간 자체가 여기에서 자꾸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종목은 여기가 돌파가 되는 순간 진짜 시세는 여기서 나온다 라고 봐야 되죠. 여기가 확실히 돌파가 된다면 여기에서 시세가 나오고 여기가 돌파가 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시세를 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죠. 이때도 거래대금이 1,400억, 오늘도 거래대금이 2,600억, 4,000억, 이때도 거래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대금이 수반된 공간이 뚫리는 시점에서는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뚫느냐, 세 번에 걸쳐 뚫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볼 것이고요. 눌림을 본다면 당연히 이 구간이죠. 이렇게 선거 논대 구간에서 눌림을 보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했고, 그 다음에 삼지 엔터, 좀 강한 종목군들 볼게요. 삼지엔터가 이제 투신이 한 70억 정도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사실 저는 75,000원을 회원님들한테 제시를 좀 드렸던 그 구간이고, 75,000원을 일단 이탈을 하면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외에서 첫 타임에 조금 들어가서 좀 들고 있다가 막 타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좀 나왔는데 내일 일단 시간 외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시가가 뜨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한 번 정도 봐볼 생각입니다. 보유예수 물량 소화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 격의 지금 수급을 가지고 있고 티닌핑이 중국에서 연일 강세인데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과 왕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티니핑을 알아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뭐 잡다한 매매를 몇 개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KG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전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실리콘 응급제 퓨어 셀, 그러니까 퓨어 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과거에 딱 그 재료로 상한가 가고 25%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봤을 것 같고요. 저도 이때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건너뛰고 여기에서 재돌파할 때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단기 이제 수익은 좀 내고 나왔는데요. 상한가까지 한 70% 팔다가 상한가가 좀 깨져서 조금 더 사가지고 중간에 반등할 때 전량 팔고 그냥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가에 들어가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든지 이렇게까지 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밀리면 안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를 뭐 돌파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종목 몇 개 보죠. 일반적인 종목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이 구간에서 일단 저희가 매수를 좀 했는데요. 저 밑에서 매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 위에서 매도를 잡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로 전환을 해서 공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HFR이라든지 어제 좀 급락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HFR이라고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조금 밀려줬으면 바로 잡아서 대응을 하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아쉽고요. 예를 들어서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다면 저는 잡아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꼼꼼히 봐 보십시오. 악재가 진짜 악재인지 아닌지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 외에 원전주들이 좀 강했네요. 최근에 대형주, 우량주가 좀 강한 시장이라 오히려 내일은 중소형주보다는 또 다시 뭐 한정지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이때처럼 또 올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정 기술이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이렇게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내일 갭을 들 건데요. 당연히 갭을 들고 이 자리를 확 밀고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갭 들고 밀린 이후에 올라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들은요. 우량주들은 천천히 대응을 해야 돼요. 천천히. IS 동서 같은 경우도 장기 평선에서 이렇게 갭을 들고 살짝 밀렸다가 아침에 좀 올라갔죠. 보면 살짝 밀렸다가 대응 주니까 IS 동서도 보기는 좀 했었는데 아침에 아래에 밀릴 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그냥 대충 뭐 짧게 좀 매도를 했는데요. 뭐 대형주라 뭐 2% 정도 짧게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말하는 관점이 뭐냐면 의미 있는 장기 평선 대형주가 수급에 의해서 올라올 때는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지킨다, 잘 지키는 편이다 라는 거를 관점을 잡고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